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의 급등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급등 나온 종목 중에 이제 쌍방울이 이스타 항공 인수에 유력하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제 장 막판에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고가권에서 출발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인수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게 나오면은, 인수 얘기가 나오면은 급등을 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오고 이 하림이랑, 그죠? 하림이랑 쌍방울이랑 이 붙었는데, 이 하림이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면서 쌍방울 쪽으로 유력하게 쌍방울이 인수 후보가 된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일 장 막판에 주가가 이제 좀 내리다가 하림은 포기를 하고, 자, 쌍방울이 유력하다. 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상한가 가고, 오늘 또 20%가 갭을 떠서 출발한 다음에 아랫꼬리를 달고 한참을 흔들다가 결국은 장 막판에 상한가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렇게 인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인수가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요. 가시화되고, 그리고 또 이 유력화되면서 누가 보래도 쌍방울이 될 것 같다. 또 쌍방울이 아예 이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하죠. 뉴스가 어느 정도 가시권의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음봉으로 내릴 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오를 때에 들어가는 음봉은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음봉인데, 고가권에서 이제 뉴스 나오고 나오는 음봉은 다 팔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와서 고가권에서 음봉이 터지면 그때는 매도의 입장이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시멘트입니다. 자,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 이 우리나라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죠.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는 이 대선주로도 엮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또 공급 확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 이 건설주, 특히 또 이 시멘트 관련주들, 시멘트 같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이 시멘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시멘트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은 고려시멘트입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고려시멘트가 대장이니까 대장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 고려시멘트가 앞으로 한 방으로 끝날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에 이 4,500원대, 자, 그리고 또 이 3,000원대, 자, 이 3,000원대를 바닥으로 삼아서 이 4,000원대를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면은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지고 하다가 드디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 박스권을 돌파시켜주는 그런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조정이 나오면은 또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꼭대기에서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조정이 나왔을 때가 매수의 타점이다. 자,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 이 한 번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는 올 1년 내내,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죠. 그럼 3월 9일 전까지는, 내년 2월 달까지는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물론 요번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시멘트 관련주들은 또 한 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언제 잡느냐? 지금은 한번 뚝 떨어지면은 단기 반등을 주는 시세예요. 중간에 꼭대기 잡아가지고서 물리지 마시고 좀 조정이 나와야지 좀 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시멘트요, 지난 3월달, 작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4,000원대, 4,300원, 4,200원 이 가격대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번 처음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고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멘트가 올랐으니까 꼭대기에서 사지 말고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한 번 더 간다. 자, 그 타이밍을, 조정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저점에서 조정 시에 이제 매수 전략으로 보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 타이밍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면은 어디가 저점인지, 자, 그것을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할 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도 항상 이렇게 안전한 자리,
급등이 나왔을 때 꼭대기에서 따라간다 그래서 급등주가 아니고 내가 먹을 때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장대양봉 20% 30%짜리 자 이런 거를 연속해서 먹을 수 있다. 자 이런 게 바로 급등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다 죽어가면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다 죽어요. 쭉 주가가 내려서. 그럼 이런 저점에서 사야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바닥에서 사야 이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고려시멘트도 또 한번 조정 타이밍이 와서 저점의 타이밍이 오고 급등이 나올 때가 되면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하고 급등주인지 뭔지도 모르고 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어떻게 매매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뉴스에서 시멘트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꼭대기에서 잡으셔가지고 이제 내일이면은 나 몰라라 그러고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라고 제가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주식하시는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또 혼자 매매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또 갖고 계신 종목들 이도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 상담 전화번호로 상담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선 관련주 중에 대원전선이라고 있어요. 이 대한전선이 그동안 대장이었는데 대한전선은 코스피 200 때문에 올라갔죠. 대한전선은 보세요. 대한전선 무식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1000원짜리가 1000원대였어요. 1500원도 안 하는 종목이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5000원까지 단숨에 300%가 올라갔는데 재료가 일단은 다 됐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고 해가지고선 올라간 거예요. 최근에 원자재 뭐 구리뿐만 아니라 뭐 이 철강, 구리, 뭐 비철금속 다 올라갔죠.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전선주들 전선을 뭘로 만듭니까? 구리로 만들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선 가격도 올라가서 수혜를 받는 전선주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선주들 중에서도 특히 이 전선 관련돼서 급등하면서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으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었죠. 편입되는 날 편입됐습니다 하니까 재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선주의 본연의 모습으로 바닥을 좀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위에서 물량이 물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닥 오를 때에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원전선이 오늘 상한가까지 또 급등을 해줬어요. 지금 보시면 대원전선도 지난번 이렇게 지금 올 1월 달부터 5개월 동안 박스권을 딱 만들다가 오늘 드디어 6월 달 들어서 박스권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올리고 또 주가 빼고 올리고 하면서 이제 개미 털면서 또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 이 박스권 돌파하고 이제 1차 시세 났습니다. 한 번 더 조정받으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이러한 전선 관련주들이 정책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가온전선 같은 종목들 보시면 지난 3월 달에 한 차례 올렸던 요 점고점을 딱 돌파하는 상한가가 얼마 전에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쭉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35,0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오늘 지지를 받는 거에 대한 반등이 살짝 나와줬어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이 가온전선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가MD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21선에 안착했다 이러면서 이제 한 번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한 10% 넘게 이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양봉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다음날도 좀 올라주고 이렇게 이제 오르면 참 더 좋았겠지만 10% 오른 게 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조정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밑에 내려오면은 또 매수 시점이 돼서 여기서 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다가 10% 정도 올랐다. 그리고 윗꼬리 달고서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면서 다음 추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이제 매매하는 이 매도의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과 환경
자, 이 종목도 보세요. 이제 보시면 일단 뭐든지 종목을 볼 때 길게 먼저 봐야 돼요. 한 2년치 정도를 먼저 딱 보시면 요 A라는 요 숫자를 딱 누르면 2년치가 한꺼번에 딱 떠요. 그러면 거래량이 나온 걸 봅니다. 거래량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때부터 나왔죠. 작년 초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올랐냐?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1,800원대죠. 자, 이 부근에 계속해서 1,800원 위로 올라서기만 하면은 내리고, 올라서기만 하면 내리고를 5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또 떨어져든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니까 한 1,300원 정도 때까지 떨어져요. 1,300원대까지만 오면 또 반등 나오고, 또 1,800원까지 오면 떨어지고. 자, 이것을 1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지금 1년이 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6월달 들면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상한가로 1,800원대를 돌파시켜주는 상한가가 나왔고, 그 이후에 단기과열로 걸려서 올라가려다 말고 이제 뚝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들이요. 자, 자연과 환경, 도심 재개발, 또 정책 관련주죠. 자,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이제 거래량 줄고 슬슬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또 모아가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좀 저점에서 잘 잡으면은 또 한번 엄청나게 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왜냐면 이제 1차 시세니까. 1차 시세로 끝나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1차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테마로 엮여서 특히 정책 관련된 테마는 끝나지가 않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한두 달 안에 끝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1년 내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재료의 연속성이 지금 딱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이때가 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 자, 물론 지금도 이제 거래량 줄고선 조금씩 단봉으로 했는데, 자, 요런 모습이 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된다면은 또 충분히 매수의 찬스로 잡을 수가 있고, 항상 주가는 1차, 2차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잡아 들어간다면은 아주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잡았는데 이게 진짜 잘 잡은 건지 잘못 잡은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면서 공부를 해야지 또 멋진 공부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또 뭐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상담이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NX. 자, NX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 1월 달부터 한 차례 오르기는 올랐는데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니고 적당히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한번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큰 쌍바닥이 나오면서 2,700원대, 2,800원대 이 전고점을 박스권을 요번에 최근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오는, 자, 그러한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정권으로 접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NX도 저점에서 모아간다면 또 아주 멋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 자, 이런 좋은 종목들, 좋은 타이밍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고점에서 이 매도의 관점이었고, 3일선 이탈 시에는 무조건 매도하고 나와라 했는데, 아직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슬슬 이제 내려와서 더 이상 이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작게나마 단봉으로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져 있는데 이 양봉으로 버티는 모습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나올 물량이 이제 슬슬 다 나오게 됐다. 다 나왔으면은 한 방은 친다. 그렇다고 여기서 전고점 넘어서 계속 시세가 나면서 막 계속 끝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반등, 이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도 이 두산중공업이랑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보성파워텍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죠. 5월 말에. 자, 이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 나서 5월 말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성파워텍도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연달아서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3일선 깨지면 매도, 또 3일선까지 딱 올라오니까 또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그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양도 지금 최근에 이제 상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단기 과열이 끝나면은 한번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때가 또 한번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때 한번 동양을 안전한 자리에서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한 종목 중에 이제 웹스라고 있어요. 이 윤석열 관련 부동산 재개발 도시 재생 사업 쪽에 관련된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선 거래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가 나쁜 게 아니고 좀 쉬었다 가라 그런 뜻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고점 찍고서 한 번은 이렇게 좀 내려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내려오면은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30% 정도 빠지면은 아주 최고의 또 이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그 타이밍이 또 왔을 때를 여러분들과 한번 또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점점 할 종목이 많아집니다. 전격적인 테마주 장세가 돌입을 했고요. 지수는 점점 올라요. 예,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죠. 자, 이게 바로 종목 장세입니다. 테마가 순환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고, 지수는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바로 종목 장세가 이럴 때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한동안은 종목 장세에 맞는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즉 테마가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올라간 종목들은 내려오면은 또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